철부주고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절부주코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명 모집 공고 및 입지 분석 영상 찍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힐스테이트 광명이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분양의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철산역 자이 이후로 광명에서도 분양을 하게 되는데, 철산역 자이도 역대급 분양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다면은 이 힐스테이트 광명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 철산역 자이보다 분양가가 일부 평행에 한해서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떨지 약간 좀 궁금해지는 그런 현장인데요. 특히나 이 힐스테이트 광명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특히 이제 84제곱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되게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제 규제가 그때 철산역 자이 이후에 또 새로운 규제가 생겼죠. 그래서 힐스테이트 광명이 그 규제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현장인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떨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것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따가 계속 영상에서 설명 시켜 드리겠지만은 힐스테이트 광명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쟁률로 아마 완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오히려 이런 힐스테이트 광명 같은 분양을 노리지 않을까. 특히 이제 로또 청약, 반포나 잠실이나 강남 이런 데서 분양하는 로또 청약 같은 경우는 현금 부자들이 좀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가점이 높으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물론 힐스테이트 광명 같은 경우도 이따가 또 당첨 커트 같은 것도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당첨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 하지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는 한 5점에서 10점 정도는 좀 낮은 가점도, 거기에 비해서 당첨 컷이 한 5점에서 10점 정도는 낮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애매하신 그런 가점들 같은 경우, 가점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좀 청약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요, 힐스테이트 광명 652세대를 공급을 하게 되고요. 모집 공고일 11월 7일이고요. 청약 접수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 11월 17일, 일반 공급 1순위 같은 경우 11월 18일, 해당 지역, 기타 지역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 공급 1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해당 지역에서 아마 마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타 지역 같은 경우 일부 평행에 한해서 접수는 받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당첨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 다 해당 지역에서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내려보시면 이제 분양가부터 볼게요. 84가 무려 16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분양했던 철산역 자이, 여기가 철산역 자이인데 여기 84제곱 같은 경우는 15억 7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6억 4천의 84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 너무 오버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급되는 세대수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십니다. 84제곱은 두 세대밖에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한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그냥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16억 4천을 때려놓고 이 두 세대는 팔리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인은 거의 59제곱이랑 51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59제곱이 지금 분양가가 11억 6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철산역 자이 같은 경우가 얘네도 마찬가지로 11억 6천, 11억 5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경쟁률을 보시면요, 59A 7대 1 이렇게, 그 다음에 당첨 가점 같은 경우도 최저 컷이 54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1순위 마감 다 때렸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거의 해당 지역, 기타 지역 합치면은 4,700세대가 4,700건이 지금 접수를 했는데, 4,700 마이너스 138, 그러면 거의 4,500명 정도가 지금 탈락자 있는데, 그 4,500명이 그대로 이 힐스테이트 광명을
다시 청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거의 똑같은데 요 정도 들어왔고 지금은 분양가가 또 똑같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품성도 비슷하고요. 위치는 거의 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다 청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되는 세대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5구가 거의 메인이다. 5구 ABC 이렇게 있는데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평면도 한번 보시겠지만 5일 평면도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5.1제곱도 제가 보기에는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이제 평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려보시면 3구 같은 경우가 뭐 5억 6천에서 6억 천, 5.1제곱이 뭐 9억 7천, 그 다음에 뭐 5구 아까 말씀드렸죠. 11억 6천에서 11억 3천까지, 7사제곱 14억, 뭐 13억 5천 뭐 이 정도 보시고 8사는 16억인데요.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이 29년 6월입니다. 지금이 26년 10월이죠. 그러면 거의 뭐 2년 6개월 이상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전체 권리를 획득한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의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주변 시세 상승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분양권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점을 좀 살리는 그런 입주 예정 월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였기 때문에 갭 투자가 불가능한 그런 이제 분양 현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계약금 10%만 놓고 2, 3년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는 뭐 전세 한 바퀴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좋은 레버리지를 쓰면서 갭 투자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양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5구제곱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5천만 더 높게 나왔으면은 오히려 더 좋아할 그런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 왜냐면 그러면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입주 예정월이 29년 6월인 것도 하나의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규제가 지금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갭 투자가 안 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분양 현장들, 물론 이제 잔금 칠 때 약간 고민은 되겠죠. 하지만은 당장 계약금 10%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원들이 청약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5구가 아까 비교를 했고요. 철산역 자이랑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3구가 있었는데 여기 3구는 5억 7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6억 천, 그래서 5억 6천에서 6억 천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구, 여기 보시면 4구는 없는데 5.1제곱이랑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여긴 4구가 8억 정도 됐는데 여기 5.1제곱은 한 뭐 거의 뭐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5.1제곱 같은 경우는 이따가 평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분양가도 철산역 자이보다는 약간 비싸고 한 10%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그 평면도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5.1제곱을 좀 청약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전체가 4,291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4,000세대 넘는 4,300세대 가까이 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이런 거에 좀 바로미터 그 약간 상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입장경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분양했던 데가 여기죠. 바로 옆에 여기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 사이. 그래서 헤이스테이트 광명이 이렇게 쫙 넓게 그렇게 이제 펼쳐져 있고요. 여기가 좀 블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단지 배치도 보면 또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약간 블럭이 나눠져 있는 것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부동산 지도 보시면요 광명이 어딨냐면 바로 서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이쪽이죠.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바로 건너편에 안양천이 있고요. 안양천을 건너게 되면은 이 철산역부터 광명사거리역 사이가 약간 광명 뉴타운의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분양했던 철산역 자이가 여기고요. 그 옆이 바로 헤이스테이트 광명입니다. 11구요. 근데 아직 이름은 헤이스테이트 광명인데 네이밍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가칭입니다. 가칭.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힐스테이트 광명부터 철산역 자이 요 아파트 타운 같은 경우가 하나의 뭐랄까 그 블럭을 형성하지 않을까.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이 광명 뉴타운 철산역부터 광명 사거리역 여기 타운 아파트 이 블럭이 역세권 브랜드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그런 이젠 현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다 정비 사업이 완성이 돼서 주변 환경이 다 정돈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광명의 입지를 그냥 거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광명이 바로 옆에 뭐 구로야 뭐야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구로랑 가깝긴 하죠. 그래서 7호선 이용해서 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승을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이제 접근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광화문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만 갈아타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아파트 시세를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일단은 안양천 라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안양천 라인의 대표가 바로 목동 재건축, 그 다음에 옆에 영등포구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내려오면은 결국에는 목동 재건축, 영등포구 재개발, 그 다음에 광명 재개발, 나아가서는 이쪽에 있는 광명의 주공 아파트 시리즈, 요렇게 좀 연결되는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세 같은 경우도 주변에 보시면 막 이렇게 비교군이 막 있거나, 그럼 완전 뭐 주거타운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광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양천 라인에 따라서 목동 재건축이 끌어주고, 영등포구 재개발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광명 뉴타운, 그 다음에 광명에 있는 주공 시리즈 재건축, 이렇게 좀 시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목동 재건축의 한 60% 뭐 이 정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세를 형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아무튼 여기가 이제 7호선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지금 브랜드 타운으로 블록화되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집 공고 좀 세안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가 4,200세대입니다. 4,291세대, 거의 뭐 4,3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기타 지역 보시면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시면 이쪽에 있죠. 그래서 해당 지역은 광명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아까 철산역 자이 같은 경우가 지금 해당 지역이 5구제곱 기준으로 한 여기 5구A가 1000명 정도 썼죠. 그러면 138명 빼면은 뭐 한 800명? 그 인원은 그대로 힐스테이트 광명을 아마 접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광명시 2년 미만, 그 다음에 수도권 거주자 분들인데, 이분들도 청약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당첨 확률로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당 지역 분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3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단 내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받고 6개월 이내에는 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분양 자체의 규제는 없지만은 지금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그런 이제 뭐 주담대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광명시는 뭐 10월 16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이전에 뭐 승인을 받아서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공급을 한다. 단 전매 제한은 투기과열지구로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잔금 치고 나서는, 잔금 치대되면은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그런 준하는 아마 규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약금 10%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갭 투자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그런 갭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서 경쟁률을 더 높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요, 단지 뭐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의 뭐 4,300세대 요 정도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커뮤니티가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뭐 이렇게 골프 연습장 당연히 있고요. 뭐 도서관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요. 뭐 스크린 골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수영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서초나 이런 데는 500세대만 넘어도 수영장이 들어옵니다. 워낙 고급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1000세대, 2000세대 갖고는 수영장 안 생기고요. 뭐 4000세대 돼도 수영장 안 생기는데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명, 힐스테이트 광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수영장을 넣었다. 그래서 나름 커뮤니티에 고급화에 신경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해보고 여러 아파트 같은 뭐 주변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 여러 군데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커뮤니티의 장점은 충분히 있다,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 배치도 보시면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지가 쫙 연결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12-1, 12-2, 뭐 12-2, 뭐 이렇게 1-1, 1-2,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약간 단절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11-2 같은 경우는 뭐 공중 보행 통로로 있는다고 하지만은 약간 일단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결국에는 11-1-2 구역이 결국에는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여기 다 모여 있다, 메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메인은 11-1의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다 저층입니다. 그리고 일부 뭐 여기 3구 같은 경우 고층이 깔렸고요. 5일 제곱이 또 이렇게 34층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제곱이 은근히 괜찮아요. 이제 고층에 많이 깔리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분양가가 올라가서 좀 뭐랄까요, 경쟁률이 좀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따 평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평면도가 정말 예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5일 제곱을 저는 오히려 청약을 진짜 내가 당첨되기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 제곱을 노리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5구 같은 경우도 다 뭐 10층 이하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12-1의 1구역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5구가 다 밑에 깔려있죠. 3구는 뭐 일부 고층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5일 제곱은 그래도 22층까지 깔려 있습니다. 5구에는 다 지금 저층으로 깔리다 보니까 10층 이하로 깔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에서 약간 좀 베팅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5구 뭐 BC 같은 경우는 지금 고층에 깔려 있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알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74도 마찬가지고요. 84D 1층 2층 얘네 뭐 그냥 평생 가져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깐 것 같아요. 분양가도 그렇고 어차피 안 팔릴 거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그러면 약간 이슈가 되잖아요. 뭐 광명 84제곱 16억 돌파, 분양가 16억 돌파, 상당히 이슈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분양가 보시면 알겠지만 16억도 아니고 16억 4천입니다. 그러면 부대 비용 뭐 유튜버들이 또 얘기하겠죠. 뭐 부대 비용 뭐 그냥 확장비까지 합치면 거의 17억에 육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돌면은 결국에는 이슈가 되고 그게 곧 광고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면도 보시면요, 3구 일반적이죠. 그냥 그다음 3구비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일 제곱은 3베이 마통풍 가능하고요. 거실 가운데 있고 방 2개로 깔려있고 욕실 하나. 그래서 오히려 5일 제곱 같은 경우가 좀 메리트가 있다. 제가 보기엔 금액적인 메리트는 없는데 청약을 하고 싶어, 당첨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 제곱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라. 아니면 5구 제곱 노리는 것도 괜찮은데 얘네는 다 10층 이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내가 5일도 되고 5구도 돼, 그러면 저는 5일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야 나는 방 3개는 있어야 돼, 화장실 2개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5구A 뭐 10층 이하를 하지만은 5구A로 해서 여기가 이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5구A가 아까 몇 세대였죠? 거의 뭐 407세대나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5구A로 가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5구B 잠시만요. 포베인데 마통풍 아니고요. 5구C 포베이 마통풍 판상형. 5구C는 평면도 상당히 잘 나왔죠. 근데 어디다? 여기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4도 마찬가지예요. 평면도 예술인데 여기다 섬 같다. 74D 평면도 낫배드. 근데 마통풍 안됩니다. 근데 여기다. 근데 84D 얘네는 뭐 그냥 거의 뭐 보여주는 집으로 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84D는 그냥 깔아놓은 거다. 2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16억 4천 뭐 이렇게 깔아놨고
그리고 구역 같은 경우도 이쪽 구석 구역이기 때문에 그냥 깔아놨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다면 시세 한번 볼게요. 솔직히 이제 시세는 좀 무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세는 보면 자이더 헤리티지 여기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매매 보시고 그 다음에 16억 5천 거래됐죠. 84 59랑 비교하겠습니다. 84가 이제 뭐 16억 5천 14층 거래됐는데 여기 분양가 16억 4천이죠. 그리고 25년인데 여기는 29년 뭐 4년 차 연식 한 4년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시세대로 나왔다 뭐 아니면 한 5천만 원 정도 안전마진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일단은 여기가 14억 호가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된 것도 보시면 14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실제로 13억 5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4월이죠. 최근에 거래된 거 뭐 14억 10월에 그 다음에 얘네는 5월에 그러니까 뭐 최근 거래를 보시면 뭐 13억 14억 뭐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35층이라고 치면은 중층 기준으로 한 13억 내외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분양가가 지금 11억 6천 뭐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연식이나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 정도 안전마진이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5구제곱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이제 뭐 84제곱 같은 경우는 뭐 로얄층이랑 1, 2층이랑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안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5구제곱이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5구제곱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교육에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안전마진이 있다. 그 다음에 롯데캐슬하고도 비교해 볼까요? 저는 이제 여기랑 자이더 헤리티지랑 많이 비교를 했는데 여기는 22년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연식 차이가 있어서 비교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14억이요. 뭐 여기는 11억 3천도 나왔죠. 최근에 거래 뭐 여기 11억 13억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거 뭐 11억 8천 12억 9천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한 13억 12억 5천 내외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성이 자이더 헤리티지가 더 좋고 연식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이더 헤리티지를 더 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지금 5구제곱 기준으로 한 12억 내외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연식이라든지 입지 그 다음에 상품성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13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브랜드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힐스테이트 광명 5구제곱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정도는 안전마진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갭 투자가 안 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분양권이 나중에 잔금 때 어떻게 잔금 때 이상해지는 거 아니면 이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에 쏠리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철산역 자이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다주택자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아마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들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죠? 힐스테이트 광명 11구역 모집공고미 입지 분석 영상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